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 마이크로패러디다. 여기에 500kV의 전압을 가하면 누설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비유전율과 고유저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 R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콘덴서에서 RC는 로우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얘를 저항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C분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 R이라고 하는 값을 식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우 입실론 분의 CV 이렇게 되고 여기에 고유저항 로우 유전율 입실론에서 요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대로 값을 대입해 보면 고유저항 로우다라고 하는 것은 10의 11승 되고요.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 비유전율 입실론 S는 2.2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C 20 마이크로패럿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 500kV 5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5.13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반경 A미터인 비접지 구도체 중심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에 Q쿨롱의 점전하를 놓고 전기 영상법으로 공간을 해석하려 한다. 이때 전하량의 총 합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에서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구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지 이름이 A인 구도체가 있고 이 구도체 중심으로부터 D미터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미터 떨어진 곳에 Q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보죠. 자, 그럼 먼저 여기에 얘가 접지 구도체다라고 볼게요.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지 구도체일 때 이 중심으로부터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냐면 D분의 A의 제곱거리예요. D분의 A의 제곱거리에 영상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영상전하 얘를 Q 다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D분의 A의 Q 쿨롱만큼의 영상전하가 존재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접지 구도체에서 이 D분의 A제곱 거리의 중심으로부터 D분의 A제곱 거리의 영상전하 마이너스 D분의 A Q 쿨롱의 영상전하가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비접지다, 그러니까 접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접지 구도체이다. 그럼 이 비접지 구도체에서는 영상전하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이 중심에. 요 중심에 영상전하 Q, 2-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D분의 AQ잖아요. 그죠? 얘는 D분의 AQ 쿨롱의 영상전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체의 총 전하량이 0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체의 총 전하량은 0 쿨롱이 된다. 언제? 비접지 구도체에서. 보기에서는 여기에 총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구도체에는 0 쿨롱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자성체 경계면에서 정자계가 만족하는 것은 이 정자계의 경계 조건을 보게 되면 위에는 μ1, 밑에는 μ2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μ1 쪽에 입사됐을 때 얘를 입사각 세타1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굴절되겠죠. 그럼 얘를 굴절각 세타2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계 H1 그리고 자성 밀도 B1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H2, 여기는 B2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이 경계면에서 자계의 색이 H 자계죠. 자계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접선 성분 동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H1 sin 세타 1 equal H2 sin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법선 성분이 어떻다? 뭐 연속이다 또는 뭐 동일하다라고 쓸 수 있더라. 그럼 이것을 식으로 쓰면 B1 cosine 세타 1 equal B2 cosine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얘네들의 식으로부터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는 뮤 1분의 뮤 2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 뮤 1과 뮤 2 중에 뮤 1이 크다라고 한다면 세타 1과 세타 2 중에 세타 1이 크다라고 할 수 있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네 번째, 이 경계면에서 두 점 간의 자위차는 같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계는 접선 성분이 같고요.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고,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는 뮤 1분의 뮤 2로 쓸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자계가 만족하는 것은 찾아보면 자계는 접선 성분 같고요.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고요. 자속은 투자율이 작은 자성체에 모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B는 μH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계가 일정하다면 자속 밀도는 투자율에 비례해요. 즉 자속은 투자율이 어디에? 큰 쪽에 모이겠죠. 왜냐면 비례하니까. 얘가 커지면 이것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율이 큰 쪽에 자속이 모이게 된다. 틀린 내용이죠. 세 번째, 양측 경계면상 두 점 간의 자위차는 같다. 맞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예를 들어 구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도체에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를 이 내부로 집어 넣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겠죠, 그죠? 근데 부호가 같은 전압끼는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낸단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낸다고. 그럼 얘네들을 서로 밀어내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이렇게 어떻게 된다? 존재를 하게 돼요. 서로 왜냐하면 밀어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개의 세기가 뭐란 얘기죠? 0이다 이런 얘기죠. 왜?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 밀도도 0 되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가 뭐다? 0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전개의 세기에 대한 식을 보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란 얘기예요. 즉 전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등전위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가 0이며 전압의 차가 없다는 얘기죠. 등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하는 어디에 많이 모이려고 하냐면 뾰족한 곳에 뭐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쓰냐면 곡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곡률이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뾰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곡률이 크다 또는 곡률 반경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곡률 반경이 작다. 전하는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이는데 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곡률이
크다 또는 곡률 반경이 작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1번 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다. 맞는 얘기고요.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고요. 도체 표면 및 내부의 전위는 항상 같다. 등전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표면의 곡률이 큰 부분일수록 많이 모이겠죠. 그죠? 곡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다는 얘기고 그럴수록 전하가 많이 모인다 해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즉 L1, L2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플러스 EM 되고요. 여기는 L1, L2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 가동 접속이고요. 얘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차동 접속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가동 플러스 차동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두 코일이 서로 간섭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값이 0이란 얘기예요. 서로 간섭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호 인덕턴스가 0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가 0 되고 얘도 0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L1 플러스 L2 즉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이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맥스웰 전자방정식의 물리적 의미 중 틀린 것은 이 맥스웰 전자방정식 네 가지를 보면 먼저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D는 로 V 되고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B 이퀄 0 되고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컬 H는 전도 전류 밀도 IC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쓸 수 있고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의미를 보면 전속의 발사는 최적 전하 밀도와 같다라는 것이고 다이버젠스 B 이퀄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의 발사는 없다. 그 얘기는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립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개의 시간적인 변화는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고 자계의 시간적인 변화는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면 1번 자계의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전개의 회전을 발생한다. 이거죠. 그죠? 다이버젠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되고요.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자계를 발생한다. 이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회전하는 자계를 만든다. 세 번째,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게 뭐예요? 다이버젠스 B 이퀄 0 되겠네요.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10V의 기전력을 유지하려면 5초 동안 몇 웨버의 자속을 끊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기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 dt d 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방향성. dt d 파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유기 기전력은 10이다 이런 얘기고 시간의 변화량이 얘가 5초란 얘기예요. 5초 동안 얼마만큼의 자속을 쇄교시켜야 되느냐. 그럼 여기 얼마야 돼요? 50이 돼야 되겠죠. 50을 5로 나누면 10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도체의 교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에 나타나는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표피 효과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러한 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앙페르의 주회 법칙 또는 앙페르의 오는 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계 H, 그렇죠? 그럼 이 자계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방향을 보니까 이 도체의 바깥쪽에는 전류가 이렇게 되고요. 중심 쪽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전류의 방향과 봤을 때 바깥쪽은 같은 방향의 전류가, 안쪽은 반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안쪽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쇄되겠네요. 그럼 위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쪽은 얘와 얘가 서로 상쇄돼서 전류가 작게 되고, 이 바깥쪽에는 전류가 어떻게 많이 흐르게 되겠죠. 즉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 이걸 침투 깊이 델타다라고 하는데 식으로 적어보면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도가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표피 효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주파수가 크거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내용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전류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어때요?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m일 때 이 전기 쌍극자에 의한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전위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플러스 Q 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Q 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두 전하 간의 거리를 델타다 라고 보고 이 중심에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 V와 전개의 색이 E를 보게 되면 요 각을 제가 세타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위 V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4 파이 입실론 R 제곱의 M 코사인 세타 단위가 볼트 되고요. 전개의 색이 2다 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R 세제곱의 M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단위가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전하 Q와 요 거리 델타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쿨롱 메타 되겠죠. 문제에서는 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개의 세기 H 내에 자극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M, 길이가 L인 막대 자석을 그 중심 주위에 회전할 수 있도록 놓는다. 이때 자석과 자개의 방향이 이룬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얼마인가? 즉 토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토크 T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 크로스 H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둘 다 벡터인 거죠. 여기서 M이다 라고 하는 벡터는 이 벡터입니다. 이렇게 M 벡터. 그럼 얘가 얼마냐면 M 자극의 세기 곱하기 요 길이 L 되겠죠. 웨버 메타 이렇게 되고요. H라고 하는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네요. 요거 H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요 M이라고 하는 벡터와 H라고 하는 벡터가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M, H,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서 M,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제가 ML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M, L, H,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회전력, 토크는 뉴턴, 메타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전기력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2번 보시면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자면 여기에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도체 내부에 예를 들어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를 제가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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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런 게 생기겠죠. 자, 그런데 같은 극성의 전하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즉 반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끊임없이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은 여기에 서로 밀어내고 밀어내서 여기에 존재를 하겠죠. 즉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도체 내부에는 어떻다? 전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력 선도 없게 되고요. 전개의 세기도 0 되며 전위는 등전이가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류선과 히스테리시스선은 각각 최대 자속 밀도의 몇 승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철에는 철손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겠죠.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에는 히스테리시스손이라는 것과 와류손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스테리시스손 pH다 라고 하는 것은 K의 F의 BM 보통은 제곱 이렇게 써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쓰자면 뭐 1.6에서 2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와류손 P2다 라고 하는 것은 K의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 이렇게 씁니다. 즉 히스테리시스 손은 최대 자속 밀도의 1.6 제곱에 비례하고요. 와류손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와류손은 2승, 히스테리시스손은 1.6승 되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이 철손에서 히스테리시스손이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와류손은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회로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다른 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문제는 열전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보면 열전 효과라고 되어 있죠. 열전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열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고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얘는 재백 효과다라고 해요. 재백 효과.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 나오는 게 재백 효과. 그럼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펠티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펠티의 효과. 자, 언제? 두 종류의 금속을 맞대어 놓고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 나오는 게 재백,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 나오는 게 펠티의 효과예요. 자, 그럼 동일 금속에서 열 에너지 가하면 전기 에너지 가하면 열 에너지 나오는 이런 것을 얘는 톰슨 효과다라고 얘기를 한다. 문제에서 동일 금속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톰슨 효과 얘기 나오는 거고요. 해당 문제에서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서 전류를 흘리니까 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하니까 열 에너지가 나왔다. 펠티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 극판의 면적이 S, 극판 간의 간격이 D, 정전 용량이 C1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양 극판의 면적을 각각 3S로 늘리고 극판 간격을 3분의 1D로 줄였을 때 정전 용량 C2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은 S, 극판 간격은 D, 그리고 유전율을 입실론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C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C2다 라고 하는 애는 극판 간격은 3분의 1로 하고요. 3분의 1 D로 하고 면적은 3배 3S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3분의 1분의 3이 뭐예요? 9죠, 9. 9에 나머지 그대로 입실론 D분의 S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C1 되겠죠. C2는 C1의 9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개 세개 H인 자개 중에 직각으로 속도 V로 발생된 전압 Q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어떠한 자개 B라는 것이 있고요. 이 자개와 수직 방향으로 전자 한 개가 예를 들어 한 개가 V 미터 퍼 세크로 입사했을 때 얘는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보고요.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봤을 때 얘가 원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안으로 작용하는 구심력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 안으로 오려고 하는 구심력은 B, E, V가 되고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은 R분의 M,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반지름이 얼마냐? 이 반지름 R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 R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 E, V의 MV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V 하나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mu H라고 쓸 수 있고 E라고 하는 건 전자의 전하량이잖아요. 전하량 Q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를 Q라고 적고요. 위에는 M, V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변이 전류에 의하여 전자파가 발생되었을 때 전자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변이 전류 밀도 ID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E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E 이렇게 맞죠?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E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요 전개의 세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EM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함수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ID 변이 전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에 얘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EM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얘는 코사인의 함수이고요. 얘는 사인의 함수란 말이에요.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요. 그렇죠? 자,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선다고요. 변이 전류 밀도는 전개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요. 맞죠? 맞죠?
그러면 반대로 이 전개는 변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느리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래요? 전자파라고 되어 있어요. 전개와 자개는 위상이 같단 말이에요. 전개와 자개는 위상이 같아요. 어쨌든 전자파는 사인의 함수이고요. 변이 전류는 코사인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파는 변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어떻다? 느리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대전도체 표면의 표면 전이 밀도가 시그마라면 표면 전개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구가 있다라고 볼게요. 구도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얘 반지름을 제가 A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E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 A의 제곱에 Q라고 쓸 수 있어요. Q. 그럼 얘는 Q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면전화 밀도 시그마에다가 면적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시그마에다가 이 구의 표면적, 구의 표면적이 얼마냐면 4파이 A의 제곱 이렇게 돼요. 4파이 A의 제곱.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면전화 밀도 시그마에다가 요 구의 면적 4파이 A의 제곱 될 것이고, 그대로 4파이 입실론 A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똑같이 4파이 A의 제곱 없애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입실론 분의 시그마만 남게 되겠네요. 그쵸?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EH일 때 포인팅 벡터 P의 표시로 옳은 것은, 이 전개와 자개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개의 파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얘가 전개 이렇게. 얘를 E라고 적어보죠. 그러면 자개는 파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 이렇게 되겠죠. 얘가 H 자개. 그러면 이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의 수직인 방향,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P, 그 값은 E 크로스 H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문제에서는 이 포인팅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묻고 있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 간의 V의 전이차를 가할 때 전개의 강도가 공기의 절연 내력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을 S, 극판 거리를 D, 그리고 공기가 채워져 있으면 얘가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양단에 V의 전위를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이 공기의 절연 내력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 즉 정전 용량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다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입실론 제로의 D분의 S. 그러면 단위 면적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S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S를 없애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입실론 제로 D분의 S는 단위가 페럿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 S를 1로 놓으면 얘는 페럿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의 전개색이 E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 D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개색 E라고 하는 것은 D분의 V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D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V를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V분의 2라고 쓸 수 있나요? 그죠? 전개색 2라고 하는 것은 D분의 V란 말이에요. 그럼 D분의 1은 V분의 2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D분의 1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V분의 2가 되겠죠. 단위가 페럿 퍼 제곱미터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도체 1을 도체 2로 포위하여 도체 2를 일정 전위로 유지하고 도체 1과 도체 2의 외측에 도체 3이 있을 때 용량 계수 및 유도 계수의 성질로 옳은 것은 관련돼서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1번, 2번, 3번에 대한 전하량을 제가 Q1, Q2, Q3다 라고 보고요. 각각의 전위를 V1, V2, V3 라고 했을 때 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11 V1 더하기 Q12 V2 더하기 Q13 V3. 얘는 Q21 V1 더하기 Q22 V2 더하기 Q23 V3 되고요. Q31 V1 더하기 Q32 V2 더하기 Q33 V3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Q11, Q22, Q33 얘를 뭐라고 해요? 용량 계수라고 해요. 그렇죠? 용량 계수. 그 다음에 나머지 얘라든가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유도계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유도계수. 그러면 이 용량계수는 항상 양수의 값이에요. 유도계수는 항상 음수의 값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다시 용량계수는 항상 플러스, 유도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틀린 것부터 찾아볼게요. 얘는 유도계수고 얘는 용량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란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란 얘기예요. 맞죠? 얘 틀린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틀린 거예요. 맞죠? 틀렸다고요. 용량계수는 플러스이고 유도계수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2번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차폐됐다고요. 차단돼 있다고요. 그럼 1번과 3번은 전혀 무관해요. 다시 1번과 3번은 전혀 어떻다고요? 무관하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Q13와 Q31는 얘네들의 값은 무조건 0 된다고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0 된다고요. 서로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Q13는 무조건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얘 1번과 3번이 서로 차폐됐다 라고 하면 1번과 3번에 해당되는 유도 계수는 그냥 0이란 말이에요. 관련이 없다고요. 그리고 용량 계수는 플러스이고 유도 계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두 가지만 아시면 우리가 틀린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거 요거 4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